트럼프는 파나마를 되찾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말이죠. 왜 파나마는 지금 미국의 주목을 끌고 있을까요?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 파나마에 관여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국제시사문예지 파도의 김동규 편집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도 이야기했지만 파나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강하게 하고 있어요. 미국의 말을 제대로 안 들으면은 파나마를 다시 찾아가겠다. 말하자면 뭐 침공도 하겠다. 물리력도 무력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파나마는 미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외교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가 없을 때 뉴욕에서 LA로 물건을 보내면은 배에 실어가지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지나서 남미를 한참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은 동부하고 서부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훨씬 유리한 점 중에 하나가 우리는 동해, 남해, 서해가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동해와 서해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은 동해에서 배를 실으면은 대한민국 남해를 지나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바로 미국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전쟁이 나더라도 대서양에 함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태평양에 함대가 있는데 전쟁하면 이제 함대를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합쳐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대서양의 함대가 태평양까지 오는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대한민국처럼 동해와 서해를 연결시켜야겠다 해가지고 만든 작업이 바로 파나마 운하입니다. 근데 파나마는 운명적으로 운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좁은 곳, 좁아야지 파는 게 길이가 짧아지니까 돈이 덜 들잖아요. 파나마 지역은 기본적으로 허리가 잘록하기 때문에 끊기가 가장 좋아요. 또 장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파나마는 호수가 되게 많아요. 호수와 호수 사이만 연결시키면은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파나마는 원래 콜롬비아라는 나라의 한 지역이에요. 원래 독립된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은 파나마를 운하를 파기 위해서 미국의 준식민지 가깝게 자기들이 컨트롤하기 위해 가지고 원래 모국인 콜롬비아로부터 독립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1989년도에 뉴스에 갑자기 속보가 뜬 거예요. 뭐냐면은 미 해병대 파나마 침공한 게 완전히 큰 대문짝처럼 뉴스가 나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1989년도에 그 유명한 미국의 파나마 침공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왜 있었는가 하면은 마누엘 노리에가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군부 실권자가 있어요. 지도자가 있어요. 1989년도에 허사비 대통령을 세우는 선거가 있었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야당이 이긴 건 나오는데 군부가 이제 통치하는 나라니까 그 군부에서는 뭔가 하면 이거 야당 아니고 여당이 이겼다. 그래가지고 선거 결과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뒤집으니까 그게 이제 명분이 돼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가 우리는 파나마를 민주화시키겠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상륙을 해서 노리에가를 갖다가 잡아갔습니다. 그 당시 이제 군사력이 상대가 안 되잖아요. 노리에가 장군이 교황청 대사관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망명을 신청했어요. 근데 미국도 대사관을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교섭을 해가지고 항복을 해요. 항복하고서 노리에가 갔다가 미국이 압송을 해갑니다. 압송해가지고 미국의 국내 법정에 세워서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미국 그 감옥에서 20년 살죠. 그게 바로 그 파나마 침공 사건이에요. 파나마 운하 주변에 미국의 주요한 군대가 많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중남미라든지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걸 담당하는 군대는 바로 서든 커맨드라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남부군 사령부라고 그러겠죠. 남부 사령부. 20세기 후반까지 남부 사령부는 파나마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없었지만 미국이 파나마 운하도 운영했고요. 미국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개 안 되는 사령부도 미국에 가지고 있었고요. 그 정도로 파나마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미 카터라고 미국 민주당 대통령이 있죠. 굉장히 인권 중시하고 있는. 그 당시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종속 이론이라든지 반제국주의 운동이라든지 약간 좌파적인 독립운동, 민족주의 운동이 꽤 강했어요. 그 와중에 77년도에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당시에 파나마의 군부 지도자인 토리오스 군부 지도자하고 협정을 맺어가지고 뭐라고 지미 카터가 양보를 했는가 하면은 1999년 말까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이권들 있잖아요. 파나마 운하 관리권이라든지 아니면은 군대 주둔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이 모든 걸 갖다가 당신들한테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하나하나씩 운영권도 넘기고 그다음 군대도 빠져나오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1999년 12월 31일까지 미국이 완전 다 빠져나옵니다. 바로 그게 그 유명한 토리오스 카터 협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미군도 없는 이 파나마의 민간 지도자들이 자꾸 중국에 가까워져가지고 이권도 넘겨주는데 더 무서운 거는 파나마 운하가 이제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양쪽 터미널 끝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항만 시설이 있는 거예요. 파나마는 좀 독특해가지고 파나마는 약간 산처럼 돼 있는 곳이거든요. 높아요. 그러니까 호수까지 배를 올려야지 호수부터는 다시 또 이제 가는 건데 배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러면 도크라고 있죠. 배가 들어가면 도크가 닫혀요. 닫히고 나면은 호수에 물이 미끄러 내려져 와가지고 배를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몇 층 정도 높이로 그 큰 배가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파나마 운하의 양쪽 끝에 도크를 올리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 항만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게 홍콩 기업입니다. 리카싱이라고 하는 유명한 재벌이 있잖아요. 홍콩 재벌. 이 리카싱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CK 허치슨 홀딩스래요. 그리고 CK 허치슨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항만 전문 기업이 자회사가 있어요. 그 자회사가 허치슨 포츠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 홍콩이라는 게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름만 리카싱 거고 사실은 중국 정부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거야라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중국 정부가 하는 많은 일들이 직접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아요. 보통 그런 게 홍콩 기업을 이용한다든지 싱가포르 기업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소속 뭐 공기업 이렇게 하지는 않죠. 보통 이렇게 사기업으로 우회를 해서 하는데 미국은 그걸 의심합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제3차 세계대전을 한다고 쳐요. 태평양에서 전쟁이 한판 붙어야 되는데 빨리 지금 그 대서양 함대에 있는 배들 다 옮겨와라. 지금 우리가 지금 미칠함대 혼자 싸우기 너무 힘들다. 이래가지고 SOS를 쳤어요. 중국군이 너무 세게 쳐가지고. 시간이 하루 이틀이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럼 이 사람들은 빨리 파나마 운하를 뚫고 급하게 달려와야 돼. 그 순간 이 허치슨 홀딩스가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갑자기 사보타지를 하는 거예요. 이 도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거기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갑자기 다이너마이트가 실수로 폭발을 해요. 식술지 고인지는 모르겠지만 폭파가 돼가지고 도크가 무너져 버려요. 무너진 도크를 갖다가 되살리는 데는 3달이 걸린대요. 그러면은 파나마 운하는 막힌 겁니다. 그리고 허치슨에 있는 사장은 머리가 긁적 끌리는 거죠. 아, 사고가 나버렸네. 아, 미안합니다. 미국 정부 정말 미안합니다. 아, 이게 미안하다고 말할 게 아니에요. 지금 3개월이면은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태평양에서 미칠 함대와 수많은 인도 태평양 쪽에 있는 함대들은 다 붕괴됐을 거라고요. 이 상황에서 허치슨 홀딩스가 그냥 무관하게 계속 중립적으로 운영할 건가? 이걸 미국은 의심하는 거예요. 미국은 여차하면 허치슨이 사보타지를 해서 파나마를 막을 수도 있겠다라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허치슨 홀딩스가 손을 떼게 해야 되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 거예요. 원교 근공이라고 하는 수천 년 된 공식이 하나 있어요. 뭔가면은 중간 정도 사이즈는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한테 위협을 받으면은 보통 멀리 있는 나라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견제를 하잖아요. 한국은 미국하고 손을 잡고 옛날 소련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맞서봤다고요. 예, 그런 것처럼 중남미 사람들도 당연히 미국이라는 거인이 있으니까 당연히 중국하고 손을 잡고 뭘 좀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파나마도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멕시코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브라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원교 근공의 원리를 이용해서 분명히 중남미 친구들이 우리하고 손을 잡고 싶어 할 거야 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침투를 해 들어가고 있어요. 파나마 있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미국의 등살이 워낙 심하니까 아유 미국 놈들 너무 우리 괴롭히는데 완전하게 100% 독립할 겸 주권을 갖다가 100% 가질 겸 중국의 힘을 좀 갖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중국하고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파나마가. 중국으로부터 투자와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의심할 수 있는 게 하나는 뭔가 하면은 원래 파나마는 오랫동안 대만을 중국의 유일 정부로서 합법 정부로서 인정을 했어요. 근데 대만하고 단교를 해요. 단교하고 나서 금방 중국으로 갈아타요. 그래서 중국을 갖다가 합법 정부로 인정하면서 그 국교 정상화를 합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시진핑 주석이 방문을 했고요. 방문하면서 20개나 되는 그런 투자 협정이라든지 많은 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1대1로에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지금 중국이 왜 이렇게 파나마에 깊게 들어오지? 이런 느낌들. 글로벌 사우스라는 거 있잖아요. The Third World라고 하는 제3세계부터 야금야금 들어가는 거예요. 서방하고 직접 싸우지 말고 서방하고는 좋은 게 좋다 하는 식으로 대충 평화롭게 가고, 대신 그 서방이 관심을 잘 안 갖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에서 발판을 마련한 후에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서 우리는 미국을 대표로 하는 서방과 한판 싸우겠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작년에는 에이펙이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잖아요. 에이펙 회담이 끝나고 나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가가지고 사인하고 약속했던 건 뭔가면은 중국이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남미에서 가장 큰 항구 중에 하나를 갖다가 지금 페루에다 만들었어요. 이 페루에 만든 이 항구를 갖다가 중국이 이제 컨트롤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중국이 컨트롤하는 항구가 생겼습니다. 요즘 트럼프 외교를 갖다가 고립주의 외교라고 하잖아요. 고립주의 외교. 그러니까 트럼프가 고립주의 외교를 한다고 해서 우리는 미국으로만 숨어 들어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19세기까지 고립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미 합중국이 생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선언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먼로 독트린이라는 거예요. 먼로 선언이라는 거예요. 먼로주의는 뭔가 하면은 미국이 물론 유럽이라든지 이런 구대륙하고 하는 거 거기에 우리는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아메리카 대륙 전체는 미국의 이권이 관련된 곳이니까 구대륙인 영국 너희들도 제발 이 아메리카 쪽에는 관여하지 마라. 아메리카에 관여하면은 우리는 화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고립주의하고 한 쌍으로 가는 게 바로 먼로 독트린이고요. 미국이 뒷마당인 중남미에 대해서는 우리는 눈에 힘을 주고 지켜볼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이권이 관련된 거니까 너희들은 건들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전 세계의 모든 거에 관여하지 않고 우리는 뒤로 물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양보 못하는 것은 아까 파나마 운하를 위시한 바로 중남미입니다. 특히 중미겠죠. 중미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남미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 외교에서는 발을 빼더라도 그러니까 외교에서 힘을 갖다가 한쪽에 집중을 시켜야 되잖아요. 아마 중남미 그리고 중국 이 정도로 집중을 시켜 나갈 거예요. 트럼프가 말하는 고립주의 외교는 반드시 먼로 독트린, 먼로주의라고 하는 아메리카를 중시하는 외교와 한 쌍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먼로주의적인 사고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파나마 운하를 침공할 수도 있다. 우리는 되찾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선언. 그리고 캐나다 북쪽에 있는 그린란드를 갖다가 우리 미국이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는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는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